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IN 유형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개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INTP, INTJ, INFP, INFJ 이 네 유형이죠. MBTI에서 E는 외형, I는 내형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걸 좀 더 세분화할 수 있다고 했어요. E 중에서도 ES가 진짜 외형이고요. I 중에서도 IN이 진짜 내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EN과 IS는 이 양 극단 사이에 있는 유형들이고요. 그래서 IN 유형들은 16가지 유형 전체 중에서 한쪽 극단에 속하는 유형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IN 유형들은 성격이 아주 뚜렷하게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기와 맞는 환경에서는 확실한 장점을 드러내고요. 반대로 자기와 맞지 않는 환경에서는 확실한 단점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럼 ES도 마찬가지겠죠. IN과는 정반대쪽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ES가 아무렇지 않게 적응하는 환경이 IN에게는 버거운 환경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IN에게 잘 맞는 환경은 ES가 불편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ES와 IN의 비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ES가 훨씬 많습니다. 보통 E가 I에 비해 3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S가 N의 3배 정도 돼요. 물론 이건 서양을 위시한 국제 기준이라서 우리나라와는 좀 다릅니다. 한국은 E와 I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죠. 그리고 N도 꽤 많은 편입니다. S가 N의 2배 정도예요. 이 데이터로만 보면 그나마 한국이 IN이 살기 편한 나라라는 거네요. 그런가요?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여전히 IN은 소수파라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유형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본인이 확실한 I고 게다가 확실한 N이라면 나랑 비슷한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온라인 세상에는요 이게 뒤집힙니다. IN이 훨씬 더 많아요. 여기선 ES가 소수파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수파들은 세상 살기가 쉽지 않죠.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보다 적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예전보단 덜하지만 대략 몇십 년 전만 해도 밥상에서 왼손으로 젓가락질하면 혼나곤 했었죠. 그리고 글씨를 왼손으로 쓰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왼손잡이들은 어쨌든 이를 악물고 오른손을 사용하는 법을 익혀야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불편한 건 있습니다. 가위질, 악기 연주 뭐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군대 가서 사격할 때 왠지 좀 불편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건 있습니다. 왼손잡이라서 유리한 게 있죠. 주로 스포츠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 상대하는 게 익숙한데 오른손잡이는 왼손잡이 상대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오른손잡이도 상대가 오른손잡이인 게 익숙하죠. 숫자가 많으니까.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소수파는 그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다수파 위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요. 그래서 IN 유형은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자기 생긴 대로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게 될 수 있어요. 무슨 별종이라느니 괴짜라느니 4차원 심지어 또라이라느니 뭐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수파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엔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이 상식이라는 게요. 딴 게 아니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는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에 벗어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면 비상식적인 게 되는 거죠.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이상한 게 꼭 나쁜 건 아니라고 했죠. 총을 그냥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들었을 뿐인데 뭐 이런 게 다 있냐면서 군합발이 날라올 수도 있지만 펜싱이나 검도를 할 때는 상대 선수들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면서 그냥 나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총을 선택하느냐 검을 선택하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천재와 광인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건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주변 환경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는 천재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광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IN 유형 중에 많아요. 여기서 딱 두 사람의 예를 들어볼게요. 고흐와 니체입니다. 보통 고흐는 INFP 유형이라고 보는데 INFJ 같은 면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니체는 INTJ 유형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INTP와 비슷한 면도 있어요. 어쨌든 두 사람 모두 IN 유형으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내향적이면서도 직관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 천재죠. 천재 얘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근데 광인이기도 해요. 니체는 44살에 정신질환이 발발해서 대략 10년 정도 광인 상태에서 살다가 55세에 사망했고요. 고흐는 더 이른 나이에 죽었죠. 35살 될 때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1년 반 정도 살다가 37살에 곤총 자살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요절해서 다시 말해서 삶이 너무 짧아서 근데 그 짧았던 삶이 불꽃처럼 드라마틱한 면이 있다 보니까 지나치게 미화되거나
과대평가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니체나 고흐가 남긴 작품들이 후대의 수많은 철학가나 예술가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았다고 말하고 천재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천재가 맞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왜 이 사람들이 생존했을 당시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냐는 겁니다. 왜 죽고 나서야 그렇게들 대단하다, 진짜 천재였다 이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이게요, 너무 앞서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피카소도 천재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번 예술가죠. 하지만 이 사람이 그린 입체파 그림을 고흐 시대 사람들이 본다면 고흐보다 더 또라이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정신병원에 끌려갈지도 몰라요. 고흐 얘기는 이전에 꽤 했죠. INFJ 유형편에서 고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엔 니체 얘기를 해볼게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는 제목부터 아주 이상한 게 많죠. 대표작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입니다. 니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거 읽어보면요,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도대체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저는 니체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은 아닌데요. 근데 융에 대해서는 좀 알아요. 융이 니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영향도 꽤 많이 받았죠. 니체가 융보다 대략 한 세대 전 사람이에요. 나이 차이가 30년 정도 납니다. 활동 무대도 비슷해요. 니체는 독일 사람이지만 스위스에 있는 바젤 대학교 교수였는데 카를 융은 원래 스위스 사람이거든요. 바젤 대학교 졸업했어요. 근데 이런 것보다도 융은 니체를 현대 심리학의 선구자로 보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선배님이라는 거죠. 융이 자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를 분석한 걸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책에서 니체는 세 가지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욕과 권력욕, 이기심이 그겁니다. 융은 이 부분에서 니체의 예언자적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현대 심리학을 예언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프로이트, 아들러, 융의 등장을 니체가 예언했다는 겁니다. 유욕은 뭡니까? 쾌락 원리를 말하는 거죠. 거의 모든 인간 심리를 무의식의 성적 욕망과 관련해서 해석한 프로이트를 예고하는 거고요. 그리고 권력욕은 아들러 심리학을 예고한다는 겁니다. 형제 중에서 맞이냐 막내냐 이런 거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인간이 권력을 추구하는 성향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러가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기심, 이건 융 자신을 예고하는 걸로 본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쾌락, 권력 뭐 이런 거 말고 좀 그럴듯한 거 없나? 할 때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자아실현, 진정한 나 자신이 되고 싶다. 이게 융이 주로 한 얘기예요. 삶의 목표가 자아실현인 사람은 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 보기엔 이기심 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니체는 유욕, 권력욕, 이기심 이 세 가지를 악이니까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그럼 니체가 아니죠. 니체는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철학자였어요. 오히려 그 반대죠. 사람들이 이게 나쁘다 하는데 진짜 나쁜 게 맞냐는 겁니다. 니체는 이 세 가지를 저울에 달아보겠다는 말을 하거든요. 제대로 판단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욕, 권력욕, 이기심의 긍정적인 면을 말하고 있어요. 융은 이걸 보면서 니체가 진실로 탁월한 존재였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은 유욕, 권력욕, 이기심이 좋은 거란 얘기가 아니고요. 니체의 말처럼 그게 무조건 나쁜 거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현대 심리학의 입장이죠. 인간에게는 원래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것 자체가 악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니체는 사람들이 단순히 악으로만 생각했던 걸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결국 니체가 맞았죠. 오늘날에는 성적 충동은 악마의 꾀입니다. 권력을 추구하면 나쁜 놈이다. 이기심은 없애버려야 한다. 뭐 이런 말. 고지고대로 듣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것 보세요. 당신은 사람 아니야? 이런 식이죠. 니체는 정말 지독할 정도로 적나라한 진실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걸 니체가 뭐라고 뒤집냐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골 때리는 사람이죠. 니체는 자기 시대에서 철학자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바젤 대학교의 최연소 대학 교수였는데 철학이 아니라 고전문헌학 교수였죠. 그땐 인기가 엄청 좋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철학과 교수로 바꾸려고 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고요. 억지로 바꾸고 난 후의 삶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거의 아무도 니체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고흐도 비슷합니다. 고흐는 뭐 화상으로 잠깐 잘 나가다가 그것 때려치고 난 후의 삶은 고달픔의 연속이었죠.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림에
자신이 가진 모든 열정과 노력을 쏟아붓다가 짧은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로 천재들이었어요. 죽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이 남긴 작품을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오늘날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철학가, 불멸의 화가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그들은 자기 삶에서 그걸 누리지 못했어요. 그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괴상하고 초라한 광인에 불과했습니다. 고고한 이체는 자기 분야를 제대로 찾은 사람들일까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후에라도 그렇게 엄청난 명성을 얻게 된 거겠죠. 다만 자기 생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건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너무나 앞서가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같이 가야 돼요. 그렇죠. 그냥 한두 발짝만 앞서가야지 10발짝 20발짝 앞서가면 혼자가 되어버리고 마니깐요.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찬양은 하겠지만 정작 본인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F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